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서식 유형별 기재사항 정리인데 방금 전에 13가지의 기재사항이 있다고 그랬죠? 13가지를 다 적는 서식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주거용 건축물에만 13가지 다 들어가요. 그러면 비주거용 건축물이나 토지 확인 설명서에는 기재사항이 아닌 것도 있겠다. 물론 임목재단도. 여기 이제 13가지를 다 적는 것은 어디만요? 주거용에만. 그럼 13가지 기재사항을 정리할 때 1번에 공통기재사항이 있나요? 공통기재사항. 공통기재사항 그 말은 서식 4가지 유형 구분 없이 적어야 될 것. 당연히 물건의 표시는 다 있어야 되겠죠. 소재지 같은 것. 그 다음에 권리관계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다 공통이겠죠. 권리관계. 권리관계에서 등기부에 없는 권리관계도 있겠죠. 실제 권리관계. 요 3가지하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인사 입장에서 보면 중개할 때 다 예전 금액은 다 설명해야 하네요. 예전 금액은 다 공통일 수밖에 없고 예전 금액 설명하면서 보수도 설명해야 하네요. 이게 개업 공인인사 핵심 아니에요? 공통이고 어떤 물건이든지 매매할 수 있나 없나요? 있으니까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렇게 6가지. 위에 것은 잘 안 나오고 밑에 예전 금액, 취득 조세, 중개 보수 그것만 일단 체크하시라고.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5번째입니다.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지금 중심 잡으실 게 세부 확인 사항은 몇 가지라고요? 4가지 실제 상태 딱 중심 잡고 보셔야 돼. 그럼 중개 보수는 확인 사항이 아니니까 빼놓고 그러면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기본입니까? 세부입니까? 옆에 기본 되어 있죠. 기본 확인 사항이다 그 말이고 지금 보셨듯이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공통기재 사항이다. 맞죠? 그 다음에 임대차 경우에 임차인에게 취득세를 말하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죠.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아예 제외입니다. 임대차는 제외. 임대차도 적어야 한다 해서 틀리게 나온 게 2번. 전체 공통기재사항이 6가지인데 요거부터 하시라고. 3가지. 예정 취득 보수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그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지금 체크하신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그렇게. 자, 그 다음에 그거 기초 잡으시고 동그라미 3번 있죠. 3번 주거용 13가지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에만 기재하는 것. 도배는 상가 건물, 공장 건물에 가서 도배를 따져요. 도배는 주거용이면. 벽면은 건축물이면 벽에 균열이 있으면 안 되는 게 공통이지만 도배는 어디만? 비주거용 건축물 공부하실 때는 지하상가 놓고 보시면 돼요. 지하상가 중개한다 생각하시면 돼. 지하상가 지금 매매하든지 임대차로 현장 안 나갔죠? 매수인 임차인이 지하상가인데 일조량이 엉망이네요 이런 말을 해요. 환경 조건이 있을 수가 없죠. 제일 잘 나오는 게 환경 조건입니다. 환경 조건은 어디만 적는다? 주거용이만.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당연히 판매시설, 백화점 같은 거, 그 다음에 종합병원 같은 의료시설까지 도배, 환경, 교육, 판매, 의료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환경 조건부터 하시고 그러면 밑에 4번에 비주거용 건축물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5가지는 당연히 다 빠져야 되겠죠. 빠지고 비선호시설 한 개만 붙으시면 돼.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은 이전에 개정되기 전에 혐오시설 이렇게 했다고. 중개대상물 1km 이내에 화장막이 있다,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 이게 비선호시설이에요. 상가 건물처럼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비선호시설은 중요사항 아닙니다. 그래서 비선호시설까지부터 해서면 도배, 환경, 교육, 판매, 의료, 비선호시설까지가 비주거용 건축물 기재사항 아니에요. 환경조건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비선호시설이기 때문에 비선호시설은 어디에 없다? 비주거용 건축물에 없다. 그 다음 방금 전에 토지 확인 설명서는 맨 땅이다 그랬죠? 지금 여기로 보시면 문수산 밑에 밭이라 생각하시면 돼. 밭에서부터 1km 이내 화장시설이 있다.
쓰레기 매립장에 있다 나면 이 토지 거래 계약할 때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그러니까 타이틀 옆에 어디 있죠? 비선호 시설은 어디는 들어간다? 토지에는. 그러니까 환경 조건은 주거용이만 기재하면 돼요. 기억하시고. 비선호 시설은 어디는 없다. 비주거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에 관한 사항, 여기는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내외부 시설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인 상태에 관한 사항은 아예 있을 수가 없죠. 교육 판매 의뢰 없죠. 맨 땅에 경비실 둡니까? 관리에 관한 사항이 없어요. 주차장이 있겠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건 주차장은 여기서 말하는 주차장은 건축물에 있는 전용 주차시설인지 공용 주차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기 밖에 교회 나가시면 식당이 있죠. 식당 옆에 식당 사장이 밭을 한 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빈 땅이라고 주차 가능하면 그 주차장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물에 있는 전용 주차시설인지 공용 주차 그걸 말하는 것이고 토지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요렇게 해서 시험에 단답식으로 잘 나와야 돼. 앞에 기본이고 세 번 구간하시고 그 다음에 요 정도. 그 다음에 6번은 임대차 경우 나왔죠. 전체 기재사항 중에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에 전체 기재사항 중에서 임차인에게 중요사항이 아니어서 기재되지만 생략 가능한 게 뭐인지, 임차인의 해당 사항이 없어서 제외되어서 기재사항이 아예 아닌 것이 뭐인지 요걸 구분하실 것. 임차인에게, 임차인은 현재 임대차 계약 당시에 부동산 용도대로 계약 기간 동안 쓰고 나오는 사람 아니야? 그럼 토지 이용 계획이나 공법상 규정 및 제한 사항처럼 건폐율, 용적률 상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중요해요. 매매에서는 개발할 가능성이 자기 것을 만들어서 뭐로 개발할 것인지 해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나 건폐율, 용적률 상한처럼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제한 사항이 중요해서 기재하지만 임대차 경우에는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 사항은 임대차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 보증금 차임이 중요하지 개별 공시가나 건물 공시가격은 중요사항이 아니니까 생략할 수 있다. 제외되는 것은 방금 읽었듯이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임대차는 해당 사항이 없죠. 제외입니다. 그 정도 구분하시면 돼요. 거기까지 한 파트예요. 기본인지 세분지 요거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에만 기재하는 사항인지 비주거용 건축물 기재사항이 아닌 것, 토지 확인 설명 기재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그 다음에 한 개 지문씩 나오는 게 생략할 수 있다, 제외된다 할 때 임대차 경우에 그 정도 구분하시면. 그 양이 공부를 나중에 확인 설명서는 페이지가 지금 암기상이 좀 있긴 하죠. 이거 안 하신다고 보통 보니까 이거 하셔야 돼. 공법에서 한 문제 더 맞추면 이게 나아요. 범위가 시험 나오는 부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13가지를 다 적는 게 뭐라고요? 주거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거기 타이틀 나와 있듯이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13가지겠죠. 작성 방법 타이틀 밑줄. 작성 방법을 없는 게 그게 한 문제예요. 그 13가지 기재사항별 뭘 보고 작성할 것인가 그걸 체크하시면 돼. 그럼 밑에 서식 제목의 확인 설명서 로마자 1번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밑에 앞에 확인하셨듯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죠. 거기 한 개 지문. 두 번째, 첫 번째 박스에 확인 설명의 자료 등 되어 있죠. 칸이 나눠져서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 등 되어 있나요? 방금 전에 확인 설명할 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할 의무가 있었죠. 그럼 설명할 때 제시한 자료가 뭐인지 체크하라고.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에는 뭐가 나와 있나요? 등기 권리증,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몇 가지는 7가지는 명시가 되어 있죠. 시험에 거꾸로 나왔던 것이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에는 지형도가 있어요.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형도 X 한번 적어 넣으시고. 한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이 있죠. 방금 전에 상태에 관한 사항은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고 매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죠. 상태는 세 가지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외부 시설 상태를 물어봤는지, 벽면 도배 상태를 물어봤는지, 환경 조건을 물어봤는지, 요구한 사항이 뭔지 좀 이따 나옵니다. 관련 자료 제출했는지, 불응했는지, 불응했다면 불응한 사실도 매수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죠. 그래서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이 있다. 타이틀에 밑줄해 놓으시고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3번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에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이 뭔지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기재하고, 나왔나요? 그 다음 4번 세부 확인 사항 밑줄 세부 동그라미 몇 가지? 4가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부터 내외부 시설,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 및 불응 여부를 적습니다. 실제 권리관계도 등기부에 없고 공시가 되지 않은 것도 각종 공부에 없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한 자료 요구 밑에 및 불응 여부를 어디 적으라고? 확인 설명서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론에 3, 4번 묶어서 같이 읽으시면 되겠네. 자, 그 정도 하시고 밑에 이제 1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 사항 있죠. 기본 동그라미 몇 가지? 8가지.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부터 8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기본이니까 누가 확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고 한번 체크하시고, 그럼 옆에 대상 물건의 표시 있죠. 지금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확인 설명서이죠. 표시란 보니까 건축물에 관한 사항만 있는 게 아니고 토지란도 있나 없나요? 토지도 있죠. 건축물이 핵심이지만 토지, 대지겠죠. 건축물인 대지도 소재지, 지목, 면적은 적는다. 그죠? 간단히 보시면 되고, 건축물에 관한 사항 보니까 전용 면적, 준공연도 쭉 나와 있고 옆에 용도 있나요? 용도 있죠. 용도는 건축물 대장상 용도만 기재한다. 실제 용도도 확인 설명서 기재 사항이다. 체크해 놓으시고, 오피스텔인데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의무시설 아니에요. 실제 뭐로 쓰고 있다?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같이 적으라 그 말입니다. 밑에 방향 있나요 없나요? 방향도 기재 사항에도 밑줄 하시고, 최근에 이제 지진 때문에 나온 것이 밑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인지 내진 능력도 표시란에 기재한다. 그죠? 마지막에 불법 정축한 부분이 적발되었다면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지금 표시사항이죠. 표시사항은 뭐가 기준? 뭘 보고 확인했어요? 박스 밑에 있는 작성 방법 체크하셔야지. 작성 방법. 표시라는 토지라는 토지 대장, 건축물이면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기 기재한다. 그죠? 3번 체크, 디귿 체크하시고, 건물의 방향도 기재사항이다. 주택의 경우에는 거실 안방인 주실 방향 밑줄, 거실 방향을 적든지 안방을 적든지 주실 방향을 적습니다. 뒤에 셋째 줄, 둘째 줄 뒤에 방향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준을 단계 잡아서 거실 앞 발코니 기준 이렇게 적으시고 방향을 적어도 관계없다고. 거실 방향 이렇게 남향, 동향 적어도 되는데 좀 애매하면 거실 앞 발코니 기준에서 남동향 이렇게 적어도 관계없다고. 자, 그 다음 2번에 작성 내용 밑줄하시고, 방금 전에 보셨듯이 시즌 때문에 넣은 것이 내진 설계 적용 여부하고 내진 능력은 대장을 보고 다 표시라니까요. 위반 건축물 여부도 뭘 보고 적는다? 대장. 이전에 기출 문제에서 위반 건축물 여부는 등기상 증명서 확인하여 적는다. 등기부에 없어요. 그 정도 하시고 2번 권리관계는 두 가지다 그랬죠.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사항인 등기부 기재사항은 기본 확인사항 맞죠?
권리관계인데 실제 권리관계도 있죠.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세부 확인사항이죠.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재사항은 기본 확인사항으로 실제 권리관계는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된다. 맞죠? 등기부 기재사항은 기본 확인사항, 실제 권리관계는 세부 확인사항으로. 그것도 당연히 등기부 기재사항이면 밑줄에 하시고 등기부 기재사항이니까 당연히 좀 이따 보시면 등기사항 증명서 보고 적으면 되는데 최근에 추가된 것이 밑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 체크하시고 현재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는데 좀 이따 나오겠지만 임대주택에 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 있죠. 등록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을 중개하게 되면 옆에 세 가지 현재 민간임대주택인데 장기인지 공공지원인지 단기인지 세 가지 구분하도록 되어 있죠. 장기, 공공지원, 단기 체크하시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박스 밑에 작성 방법 보니까 등기부 기재사항은 당연히 뭘 보고 적고 등기사항 증명서이고 2번 건저당 밑줄 건저당권이 있으면 등기부에 뭐가 공시되어 있고 채권 최고액은 있을 것이니까 등기부 제시하고 설명하는 확인 설명서에도 채권 최고액만 적으면 되지 계속적으로 점검 변동되고 있는 등기부에 확인할 수 없는 실제의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사항이 아니었으니까 기재사항이 아니다. 함께 적어야 한다면 안 돼요. 건저당 나오면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실제의 피담보 채무액은 기재사항이 아니고 밑에 3번 체크하시고 민간 임대 등록 여부도 권리관계란에 기재할 사항이죠. 지금 권리관계 보시는 거 아니에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지금 기재할 때 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는데 지금 민간 임대주택인지 여부는 뭘 통해서 확인하는가? 임대주택 정보체계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누구는 알고 있고 임대인은 알고 있으니 확인하여 세 가지 장기인지 단기인지 공공지원인지 구분하여 표시한다. 꼭 체크하셔야 돼. 최근에 추가된 겁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동그라미 4번도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이다.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 계약 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 해서 기억은 주택임대차법 똑같아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기간 중에 정액 청구할 수 있죠. 몇 프로? 5% 범위에서 주거비 쭉 고려하여 정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가 없다. 5%는 주택임대 똑같죠. 그것도 임대차 계약이 있은 날로부터 얼마? 1년 이내는 정액이 있은 날로부터 얼마? 1년 이내는 정액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똑같아요. 니은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임대주택 임대차에 넣고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노름방을 만들고 있다. 그게 의무 위반이야. 그러면 그런 의무 위반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을 임대 의무 기간 동안 밑줄 임대 의무 기간 동에도 임대인이 원래 용도 위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해지하고 거절할 수 있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면 위반 사실이 없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으면 임대 의무 기간 5년, 7년, 10년 의무적으로 임대인은 기간 동안에는 마음대로 뭘 못한다고 해제해지 거절할 수가 없다. 지문에 뜰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 읽어두셔야 돼.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을 물으면 거의 나오는 게 양가로 3번 꼭 체크하시고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시험에 거의 나옵니다. 박스 밑에 작성 방법 별표 4가지로 쪼개져 있어요.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공법 시간에 국토계획법 시간에 용도 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범위 배우시죠? 그 범위 내에서 상한은 어디 정하도록 시, 군,
조례로 위임을 주고 있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 작성할 때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도 뭘 보고 적어라? 시군 조례. 그게 제일 잘 나와요. 옆에 X에서 주택법에 따라 기재한다. X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다. 틀렸고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지금 체크하신 것처럼 시군 조례. 주택법에 따라 적는다 하면 안 되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하면 안 되니까 함정 체크를 해서 한번 적어 놓으시라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누가 확인? 개공 확인 체크하시고. 지금 기본 확인사항 보고 계시죠? 세 번째 체크하시고. 공법상 제한사항인데 각종 공부 대장이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등이 안 나와. 그러면 뭘 보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 나오면 부동산 종합 정보망을 확인하여 적는다. 그죠? 나중에 실문 가시면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 정보망 이름이 온나라가 있어요. 온나라가 국토 아니야? 요게 사이트 이름이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종합 정보망 나오니까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 종합 정보망. 기업 D급부터 먼저 하시라고. 그 다음 나머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당연히 앞에서 한번 앞면에 있듯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현재 토지가 어떤 용도 지역인지 어떤 행위자를 받고 있는지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요 지금 항목은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지금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은 임대차 경우에 임차인에게 중요하다. 중요사항이 아니니까 옆에 작성 내용에서 임대차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되어 있죠. 3번 꼭 익히셔야 되고 4번 입지 조건 입지 밑줄 박스 밑에 5번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 밑줄 입지 관리 6번 비선호 입지 관리 비선호 그렇게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가지는 기본 확인사항 맞죠? 누가 확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 세 가지 체크하시고. 시험에 구체적으로 나왔던 것이 4번의 입지 조건란에 기재할 요소는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밑에 항목에 두 자씩 밑줄 해놨죠. 도로, 대중, 주차, 교육, 판매, 의료 있죠. 그렇게 항목을 물어서 몇 개인가 이렇게. 도로, 대중교통은 공통이니까 주차장 밑줄. 주차장이 어디는 없다. 토지 X죠. 주차장 밑에 토지 X. 토지 확인 설명서는 없다고. 나머지 교육, 판매, 의료 시설은 어디에만 적는다. 주거용에만. 나올 때마다 계속 적어 보셔야 돼. 도로의 관계, 몇 미터 도로에 접하고 있는지, 포장인지 비포장, 접근성이 용이한지 불편한지. 대중교통은 버스, 지하철 돼 있죠. 주차장은 옆에 전용 주차시설, 공동 주차시설 말하는지 맨 땅에 밭에 식당 사장이 되라 하는 그 주차장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육도 초등학교, 중학교 쭉 있죠. 판매도 백화점, 할인 매장, 의료시설도 종합 의료시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도 어디는 없다. 관리에 관한 사항 기재사항이 박스 안에 보시니까 경비실, 관리주체 있잖아요. 맨 땅에 경비실 둘 일이 없죠. 그러니까 토지 X죠. 관리에 관한 사항도 토지 X입니다. 5번에. 밑에 지금 5번 내려와서 4번은 벌써 끝났고요. 5번 보시면 관리에 관한 사항 옆에다가 토지 X 적으셨어요. 6번 비선호시설이 그 다음에 잘 나와요. 비선호시설은 어디에 없다? 비주거용 X. 1km 이내 비선호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종료하고 위치를 적어라. 그죠? 그 다음에 7번에 거래 예정 금액, 예정자 동그라미 하셔야죠. 확인 설명서 예정 금액 난이는 완성이 된 때의 거래 금액을 적는다. 거래 금액은 어디에 적는다고?
거래계약서지. 설명할 때 그대로 내용을 적으라 그 말이니까 밑에 박스 밑에 작성 방법 보니까 거래 예정 동그라미 하시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 밑줄 예정 금액을 적고 예정 금액란에 두 개 돼 있죠. 개별 공시가나 건물의 공시가격도 예정 금액란에 적는데 똑같이 예정 금액란이니까 언제의 완성되기 전의 개별 공시가 건물 공시가격을 적는다. 그래서 작성 내용도 임대차 밑줄 임대차 경우에도 보증금이 얼마입니다. 는 것은 반드시 적어줘야 되겠죠. 예정금에. 근데 임차인에게 개별 공시가나 건물 공시가격은 중요사항이다. 아니니까 생략할 수 있다. 그죠? 그 앞에 3번하고 양가로 3번 토지 이용 계획하고 지금 예정 금액란에서 개별 공시가고 건물 공시가격은 임대차 금액에 생략할 수 있다고 앞에 미리 보고 오셨죠. 기본 확인사항 마지막에 8번 취득 동그라미 밑에 이전 X 하셔야지.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 아니고 매수인에게 설명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부담할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인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을 적는다고. 이것도 밑에 작성 방법 보니까 언제의 지방세법 내용을 적어라. 완성되기 전. 특이한 것은 임대차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제외된다. 임대차는 제외. 이렇게 해서 8가지가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표시사항은 개업 공인인증서가 뭘 확인? 대장 확인. 등기부 기재사항은 뭐? 등기사항 증명서.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임대주택 정보체계에 접속하든지 임대인이 확인하여. 입지관리 건폐율 용적률을 상하는 시, 군, 조례.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종합정보망. 입지관리 비선호는 누가 확인? 개공이 확인.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 4가지. 세부 확인사항 세부 동그라미 하시고 땡땡. 개공이 확인한 사항 X. 개공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면 틀린다고. 기본 확인사항 8가지가 방금 보셨듯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고 세부 확인사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양가로 1번에 실제 동그라미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은 세부 확인사항 맞죠? 박스 밑에 작성 방법에서 누가 고지한 매도 임대인이 뒤에 고지만 동그라미 고지한 괄호에 법정지상권 유치권 밑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그 다음에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정원수는 공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분쟁 소지가 있다. 나중에 단독주택 중개할 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단독주택에 중개하려고 현장 가보니까 대문이 있죠. 이렇게 있고 현장 가니까 금잔디가 깔려 있어요. 정원수가 있고 거북이 모양의 돌이 누워 있고 이렇게.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단독주택 가격이면 이런 것은 공시가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물건이죠. 반드시 매도인에게 꼭 확인을 시켜줘야 돼. 매도인에게 지금 단독주택 지금 중개할 건데 지금 내놓으신 물건의 마당에 금잔디, 조각물, 정원수, 정원석 돌은 매매 계약이 포함돼서 매매 대금안에 포함돼서 넘어갑니까? 별도로 가져갈 겁니까? 꼭 확인하셔야 돼. 확인 안 했다고. 확인 안 했으니까 매수인 데리고 현장 안내 보여줬죠. 매수인 데리고 매수인이 무슨 꿈을 꿔요? 아들 놀이터 만들어주고 여기 거래 한 개 만들어가지고 아들 거래 밀어주고 꿈을 꾸겠죠. 그런데 이제 오케이 계약합시다 해놓고 5톤 차 2대 불로 이사 왔을 거 아니에요? 대문 열자마자 아가 먼저 뛰가보고 아빠가 꿈을 줬잖아요. 아가 울고 난리요.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분양 소지가 있나 없나요? 있지. 이게 공시가 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이에요. 실제 권리관계는 같이 적어요. 누가 고지한 사항이요? 그래서 매매계약 쓸 때는 매매계약 목적물에 있는 정원수, 정원석 모두 포함. 매매계약에 포함하고 매매 목적물 중 정원수, 정원석, 조각물, 잔디는 제외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고. 그래 분쟁 소지가 없다는 겁니다. 민법 선생님은 숙제 내줬어요? 매매 계약이라는데 토지인데
건축물이 건축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요. 그 단계에서는 중개는 그렇게 안 합니다. 토지가 나오면 관할청이 용도지역이 몇 분이 나오면 용도지역에 지금 상업 용지를 찾고 싶다. 공장 용지 찾고 있다. 그럼 지번이 나오죠. 그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용도지역 확인하고 행위원 다 찾아가 설명드리고 최종적으로 관할청이 가지고 소장이 다 확인해요. 이 토지가 중개 나왔는데 상가 건축이 가능합니까? 건폐율이 몇 층 올라갑니까? 다 확인해요. 요즘에는 관공서에서 얼마 친절한지 몰라요. 내가 확인해 드립니다라고 확인서도 줘요. 그렇게 다 확인한 다음에 중개한다고. 그러니까 옛날 공무원처럼 그런 거는 뭐 직접 하라고 막 권위가 있게 막 어깨 한 게 아니고 요즘 공무원들을 잘못하면 바로 뭐 위에 올라가지고 밀어 넣어 버리니까 그렇게 하고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까 토지인데 만약 매매 계약 쓴다. 매매 계약 후 건축물 건축이 안 된다. 허가 받지 못하면 매매 계약 조건 없이 해지한다. 이때 중개보수 받는다고 받는다 못 받는다 그거요. 특약사항은 그런 특약사항은 안 넣고요. 왜냐하면 중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계약할 때는 그게 들어가요. 직접 계약하면 당사자는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계약공에서 끼면 그건 다 확인하고 우리가 확인 설명서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토지 이용 계획하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인서까지 다 보여주고 중개해요. 그럼 내 책임 다 끝났지. 그럼 둘이 합의 나중에 이런 용도 지역 때문에 깨진 게 아니고 둘이 합의해서 깨거나 이거 말고 그러면 우리 받아내야지. 앞에 배우셨듯이 뭐예요? 개업 공유서의 고의과실이면 못 받고 아니면 받아내야지. 법 규정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질문 내용은 현재 상황은 안 맞아. 개업 공유서 통했다면 용도 지역에 따라서 행위자는 다 설명하고 관할청이 가지고 다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끼워주기 때문에 개업 공유서 계약서 쓰는데 뭐 허가받지 못하면 계약은 조건 없이 해지한다 이런 말은 없고 당사자 간 계약일 때는 그런 말이 들어갈 수 있죠. 우리 중개보수는 관계없지. 당사자도 요즘에 매수인이 직접 가서 알아보든지 합니다. 매도인이 급하면 지가 알아봐서 이야기해 주든지. 근데 꼭 확인서를 꼭 띄워야 돼요. 확인 적어달라면 적어줘야지. 누굽니까? 그냥 가면 민원인이 그냥 가면 불러가지고 확인서 가져가시는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억수 친절하죠. 답은 됐어요. 중개사 부수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요즘에 중개는 법에서 확인 설명사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다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관할청에 가서 확인하고 확인서까지 다 떼어가지고 중개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답니다. 라고 하시고 하시면 돼. 답 드렸어요 분명히. 그냥 이제 부동산에서 이 일을 안 했다 만약에 안 하면 확인 설명 위반 아니요? 배상 책임 있고 그러죠. 그때는 이제 지가 확인 설명 안 했으면 그때 지가 적어주겠지. 계약 체결로 허가 나지 않으면 조건 없이 해지한다. 이때 지가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개업공에서 지 과실 때문에 못한 거지. 지가 설명을 다 안 했잖아요. 못 받지. 수수료 달라고 하면 맞아 죽지. 지금 현재 법 규정을 보면 답 똑똑했어요 나는. 1. 요즘에는 중개를 법안에 중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개업공에 쓰는 때는 그런 경우 없다. 2. 개업공인 중에서 지가 할 일 안 해가지고 계약 쓰게 되면 허가증이 안 나가지고 계약 깨지면 누구한테 과실이 있어요? 있으니까 못 받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이번에 작성 내용에서 니은 체크하시고 방금 전에 주택임대차 내용이나 상가임대차 내용은 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디 적고 앞에 권리관계 중에서 등기부 기사항에 적으면 되죠. 등기가 되었습니다. 말이 없으면 임대차도 권리관계를 맞죠? 어디에 적어라? 실제 권리관계를 안에 임대차 보증금, 월 단위 차임액, 임대차 기간, 장기, 수선, 충당금 처리는 실제 권리관계를 안에 적습니다. 꼭 체크하시고 등기가 되어 있다. 기본 확인사항이 적고 등기가 되어 있다 말이 없으면 실제 권리관계. 이번에 내외부 시설물 상태 있죠. 여기도 항목이 많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승강기, 배수죠. 이것도 항목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두 자치 밑줄에서 한 번씩 읽어두셔야 돼.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승강기, 배수 그렇게. 왜요? 잘못됐어요? 중요하다는 표시입니다. 저도 안 보입니다. 밑줄 끄라고 보니까 뭐
그 옆에 다시 적어놨어요. 왜 수업도 안 한 내용을 미리 보고 그래요. 그러면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승강기, 배수 읽었는데 체크하시고 소방 동그라미 하시고 박사님 소방 단독 경보형 감지기 있죠. 굵은 것이 돼 있죠. 그것만 체크해 놓으시고 이거는 상태죠. 지금 상태니까 박스 밑에 작성 방법은 누구에게 요구? 매도 임대인이 요구 동그라미. 옆에 소방난 작성 내용 있네. 소방 동그라미. 아파트는 주택법에서 배우시죠.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 5개층 이상. 아파트는 비상벨이 있어요 없어요? 불나면 있죠. 그래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 그걸 꼭 체크하시라고. 이런 데 보면 소방 불 올리는 거 있죠. 이런 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이런 거 아파트는 없다고. 아파트는 하지 말고 거기 조건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아파트 포함 제외. 아파트 제외입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둘째 줄 제외한 아파트 첫째 줄 밑줄 하시고 제외 밑줄. 아파트 규모는 아시잖아요. 5개층 이상의 아파트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소방단에 뭘 적으라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설치되어 있다. 개수가 몇 개인지 적으라고. 앞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민간임대 등록 여부 요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최근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돼.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에서 벽면은 어디만 적으라? 도배는 어디만 적으라? 주거용이만. 벽면 도배 상태고 환경조건 별표 어디만 적으라? 주거용이만 기재. 환경조건이 제일 잘 나와요. 주거용이만 기재. 환경조건 안에 기재할 요소가 몇 개요? 밑줄 하시면 일조량, 소음, 진동 세 가지. 당연히 내외부 시설 상태부터 2번, 3번, 4번은 다 상태니까 요구만 동그라미 하시면 돼. 됐죠? 그 다음 3번에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도 이번에 추가된 것이 박스 안에 굵은 글씨로 밑줄에 놓은 거 지급 시기 밑줄되어 있죠. 작년까지는 설명했던 중개 보수 실비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 내역이 어떤지 산출 내역까지만 설명하고 기재를 했는데 확인 설명서에는 뭐도 적어줘라. 지급 시기도 기재사항에도 꼭 체크하시고. 그럼 위에 작성 방법은 동그라미 기억에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처벌하겠지만 법정 한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없다? 법정 한도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이고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고 어떤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고 예정 금액 기준 예정자 꼭 체크하셔야 돼. 중개가 완성된 때의 거래 금액 기준하면 안 된다고. 항상 기준은 거래 금액은 어디만 거래 계약서에만 거래 금액이다. 나머지는 다 예정이다. 꼭 정신 잡고 보셔야 돼. 됐죠? 이렇게 해서 앞에 한 문제 뒤에 한 문제 내용이 많아요.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지. 자, 오늘 진도 나갑시다. 98페이지. 전 시간에 앞에 97페이지 박스는 정리했습니다. 그죠? 박스 중에서 위에 행정처분만 다시 봅시다. 행정처분은 뭐하고 뭐를 행정처분이라 한다? 취소처분하고 정지처분을 말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누구만이 등록한 측만이 등록 취소 업무정지 100만원 500만원 이하 과태료처분이고 자격증을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 취소처분 소속에 대한 자격 정지처분은 누구만이 자격증 교부한 시도의사만이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지정취소 과태료처분 누구만이 국장 협회에 대해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처분은 누구만 국장. 됐죠? 지금 이제 정리하실 내용이 98페이지에 행정처분에서 위에 박스 위에 제목 있죠? 이번 행정처분. 순수 암기사항도 나오지만 절차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교재를 확인합시다. 지금 9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가 암기사항이 대부분 많고 최대 6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순수 암기상이 3문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지금 정리하는 절차상의 내용이 2문제, 3문제 나와서 4문제에서 6문제 나오는 부분이 9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목차만 적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리할 내용이 제재 중에서 행정처분을 정리할 건데 행정질서벌이나 행정형벌은 전 시간에 누가 누구에게 얼마 줄 것인가 형벌 종류가 3-3, 1-1 있는데 이번에 추가된 것이 3-3이 추가 많이 됐죠. 금쟁이 7가지가 추가됐고 그죠?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은 인터넷 표시광고 100만 원이 추가되고 부당한 표시광고 500만 원.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광고는 모니터링 할 수 있죠. 국토부 장관이 직방 다방 관계자인 정보통신소비청 거기 추가된 내용이고 그래서 요건 암기사항이고 관할 정리만 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절차상의 내용이 2가지가 있어요. 일단 행정처분은 취소처분하고 정지처분이다.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하고 업무 정지, 자격 정지 처분이 행정처분이죠. 그러면 취소해서 규제를 하고 정지 처분해서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해 규제한다면 규제법을 배우시는 게 공법이죠. 규제하려면 사전에 꼭 절차가 필요하다. 행정 처분 중에서 취소할 때 사전 절차가 모이고 정지 처분할 때 사전 절차가 모이고 사전 절차 거쳐서 처분을 등록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을 한 다음에 사후에 또 거쳐야 될 절차가 있다고. 이게 기본 한 문제짜리입니다. 행정 처분의 사전 사후 절차 이렇게 됐어요. 지우지 마시고 이번 쉬었다 합시다.